임신했다고 벼슬이야? 네 친정이 뭐가 있다고 큰 소리야? 임신했다고 유세냐? 내 친정이 뭐가 있다고.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스치듯 지나갔고 시장 골목엔 싸늘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임신 중인 서연은 부은 눈으로 고개를 떨구었고 옆에 선 남편은 눈만 깜빡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지나가던 상인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반찬 가게 앞 장바구니를 끌던 한 노인이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긴 장사하는 곳이니 나가세요. 노인의 조용한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였죠.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양복 차림의 남자가 노인을 발견하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국 급식 유통망의 총괄이사, 누구나 고개 숙이는 그 사람이 대뜸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째서 이런 곳에 과연 그 할머니는 누구이길래 모두가 무릎 꿇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숨겨온 어머니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충청남도 어느 읍내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한 어머니의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일장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읍내 재래시장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그 골목 끝자락, 낡은 철제 셔터가 덜컹거리며 올라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김옥자, 69살. 구부정한 허리에 헌 앞치마를 두르고 손때 묻은 장바구니를 끌며 가게 문을 여는 이 노인을 보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한 할머니, 평생 시장통에서 뼈 빠지게 일한 사람, 그래서 저렇게 손마디가 굵어진 거라고요. 옥자는 그 시선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온 거였죠. 옥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맞은편 생선가게 주인 박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옥자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뭐, 잠이 없어서. 그래요, 나이 먹으면 다 그렇잖아요. 평범한 인사, 평범한 대답 4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장사해온 옥자에게 이런 일상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허름한 반찬 가게. 할머니가 전국 200여 개 학교와 병원, 요양원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유통망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요. 옥자는 새벽부터 물을 다듬고 배추를 절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소금기가 배어들고 칼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죠. 이 단순한 반복이 옥자에게는 일종의 명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손만 움직이면 되는 시간이니까요. 가게 한쪽 벽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옥자와 남편, 그리고 품에 안긴 갓난아기 45년 전 이 시장에서 처음 좌판을 펼치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옥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24살 새댁, 가진 거라곤 억척스러운 손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기뿐이었어요. 남편은 성실했지만 몸이 약했고 장사 미처는 빌린 돈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옥자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재능이 있었죠. 사람의 입맛을 읽는 눈,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사고 팔아야 이익이 남는지 꿰뚫어보는 감각이요. 처음엔 좌판에서 김치 몇 포기 팔던 것이 1년 만에 반찬 가게가 됐고 5년 만에 도매상들이 옥자를 찾아왔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옥자는 이 지역 식자재 유통의 숨은 실력자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옥자는 절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친척이라며 찾아오는 사람들,
갑자기 다정해지는 이웃들, 그리고 눈빛이 달라지는 사돈들까지. 옥자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봐왔어요. 돈은 조용히 있어야 해. 소리내는 순간 짐승들이 몰려드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가르침만큼은 옥자의 뼛속에 새겨져 있었죠. 오전 7시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옥자의 반찬 가게 앞에도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옥자 씨, 오늘 깍두기 맛있어 보이네. 그럼요. 새벽에 담근 거예요. 한 통 드릴까요? 옥자는 능숙하게 반찬을 담고 거스름돈을 건네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옥자가 40년 넘게 지켜온 가면이었죠. 누구도 이 할머니가 서울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옥자는 가게 뒤편 좁은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하나와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억만장자의 식사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했지만 옥자는 이게 좋았습니다. 화려한 건 성에 안 찼거든요. 밥을 먹다 말고 옥자의 시선이 벽에 걸린 또 다른 사진에 멈췄습니다. 딸 서연의 결혼식 사진이었죠. 3년 전 서연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날. 옥자는 그날 하객석 맨 뒷줄에 앉아 조용히 딸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서연, 옥자의 외동딸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옥자가 평생 돈을 모으고 사업을 키우고 그러면서도 티 하나 내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딸만큼은 돈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려고요. 사람들이 서연을 볼 때 부잣집 딸이 아니라 서연이라는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던 거죠. 그래서 서연의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옥자는 재산을 숨겼습니다. 평범한 시장 반찬 가게 할머니의 딸, 그렇게만 알려졌어요. 사위 측에서도 그렇게 알고 결혼했고요. 옥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결혼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옥자의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안했습니다. 서연에게서 오는 연락이 부쩍 뜸해졌거든요. 전화를 해도 목소리에 기운이 없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까다롭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사위가 좀 무능하다는 것도요. 하지만 옥자는 딸을 믿었습니다. 서연이 똑똑한 아이니까 알아서 잘 해낼 거라고, 시집살이쯤이야 버텨낼 거라고 생각했죠.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옥자는 가게 정리를 하다가 문득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밥은 먹었니? 엄마가 깍두기 담갔는데 가져다 줄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괜한 걱정이겠지 하고 생각하면서요. 딸이 임신 중이라 몸이 무거워서 그런 거겠지. 시댁일이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옥자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밤 9시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이 집은 늘 조용했어요.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가끔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옥자는 그런 감정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딸이 걱정할 테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서연. 옥자는 후다닥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왜 이제 전화해? 엄마가 하루 종일 말을 채 끝맺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딸의 목소리가 아니라 흐느끼는 울음소리였거든요. 엄마나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나 집에서 나왔어. 옥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서연아,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야? 엄마 나 좀 데리러 와줘. 전화기를 든 옥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0년 넘게 장사하며 별의별 상황을 다 겪어온 옥자였지만 딸의 울음소리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는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알았어. 서연아,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어디야? 어디 있어? 옥자는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왜 집에서 나왔다는 건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딸을 품에 안는 것이라는 거려 옥자는 어둠 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69살의 늙은 몸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 건 오랜만이었죠. 시장 골목의 가로등이 옥자의 뒷모습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장 옥자가 서연을 찾은 곳은 시댁에서 2정거장 떨어진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늦은 밤 인적 드문 거리에 홀로 서 있는 딸의 모습이 가로등 아래 희미하게 보였죠. 옥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었습니다. 서연아.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옥자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서연의 얼굴은 옥자가 아는 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푸석푸석하게 부은 눈,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텅 빈 눈동자. 3년 전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그 아이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죠. 엄마. 서연이 한 걸음 다가오다가 그대로 옥자의 품에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마른 어깨가 옥자의 가슴에 닿았을 때 옥자는 딸이 얼마나 야위었는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임신 6개월인 아이가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서연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옥자가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손목이 눈에 들어왔죠. 소매 사이로 드러난 피부에 검푸른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옥자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랬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나왔죠. 엄마,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옥자는 딸을 꼭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걸 드러낼 때가 아니었어요. 딸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어머니마저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알았어. 서연아, 일단 집에 가자. 응? 엄마 집에 가서 얘기하자. 옥자는 딸을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서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연신 눈물을 훔쳤죠. 옥자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30분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옥자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삼키고 또 삼켰어요. 지금 딸에게 필요한 건 추궁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옥자는 서연을 따뜻한 방에 앉히고 곧바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된장찌개 재료를 꺼내고 밥솥을 확인하고 반찬통을 늘어놓았죠.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옥자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분 뒤 옥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딸 앞에 차렸습니다. 일단 먹어.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뜨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숟가락이 덜덜 흔들렸거든요. 엄마, 나 먹으면서 해. 천천히 옥자가 직접 밥을 떠서 딸의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밥 먹이던 것처럼요. 서연이 한 숟갈, 두 숟갈 밥을 넘기자 옥자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죠. 밥을 반쯤 먹었을 때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요양원 간병을 맡겼어. 옥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요양원? 무슨 요양원? 시댁에서 운영에 관여하는 요양원이 있어. 위탁급식으로 돌아가는 곳인데
거기 어르신들 간병을 내가 하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임신 중인데? 그게 시어머니 말로는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요양원 일도 가족 사업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옥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나도 열심히 하려고 했어. 어르신들 식사 챙기고 목욕 돕고 밤에 비상벨 울리면 달려가고 임신. 5개월 때부터 그랬으니까 거의 2달을 그렇게 살았어. 서연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만족을 안 해. 내가 뭘 해도. 그것밖에 못하냐. 친정에서 뭘 배웠냐. 그런 말만 했어. 사람들 앞에서도 그랬고 사람들 앞에서 요양원에 보호자들 오면 대놓고 나를 무시했어. 우리 며느리가 친정이 변변치 못해서 이것밖에 못한다고. 다들 듣는 데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진짜 창피해서 죽고 싶었어. 엄마 근데 참았어. 아기 때문에 참았어. 옥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목에 멍이 다시 눈에 들어왔죠. 이 멍은 뭐야? 누가 때린 거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린 건 아니야. 시어머니가 내 손목을 잡고 끌고 다녔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옥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40년 장사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봤지만 임신한 며느리를 이렇게 굴리는 시어머니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뭐 했어? 종훈이 그 자식은? 서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여보는 아무것도 안 했어 뭐. 시어머니가 나한테 소리 질러도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 눈만 깜빡이면서 한 번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좀 도와줘라고 했는데 여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더라. 옥자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온 거야?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오늘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나를. 서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 옥자가 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서연이 깊게 숨을 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었어.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내가 음식 나르다가 실수로 국물을 조금 흘렸어. 정말 조금이었는데.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 임신했다고 유세냐. 내 친정이 뭐가 있다고 이 모양이냐고. 나는 그냥 거기 서서.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들 나를 쳐다봤어. 불쌍하다는 눈으로. 근데 아무도 안 말렸어. 여보도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고 옥자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서연의 울음소리가 옥자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래서 나왔어.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서 짐도 못 챙기고 그냥 나왔어. 엄마 나 어떡해. 옥자는 딸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나온 거 잘한 거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옥자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해 보였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하고 서늘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죠. 너는 여기서 푹 쉬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아기한테 좋은 것만 생각해. 근데 엄마 시댁에서 나를 찾을 거야. 여보도 연락할 거고. 옥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서연이 불안한 눈으로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싸우지 마. 그 사람들이랑 싸우면 더 복잡해져. 옥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싸우긴 엄마가 언제 싸우는 거 봤어? 옥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펴주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자. 내일부터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미역국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너 어릴 때 좋아하던 거 다 해줄게. 서연이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옥자는 딸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무슨 고마워.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서연이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친 몸이 금세 잠에 빠져드는 게 느껴졌죠. 옥자는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로 나온 옥자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간병을 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친정을 깔보며 무시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걸 방관한 사위 옥자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내 친정이 뭐가 있냐고? 옥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하지만 옥자는 당장 들이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소리 지르고 싸워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상대는 시장 반찬 가게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냐며 코웃음 칠 게 뻔했죠. 옥자는 40년 장사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차갑게 하는 거라고요. 상대가 끝까지 얕보게 놔둔 뒤 숨통을 조여야 제대로 효과가 있다는 걸 말이죠. 옥자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수첩에 적힌 번호들, 거래처들,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온 인맥들. 요양원 위탁급식이라고 했지. 옥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그 급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잠든 딸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에서 새어나왔고 옥자는 거실에 홀로 앉아 조용히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는 순간이었죠. 3장 다음 날 아침, 옥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어젯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피곤한 기색은 없었죠. 오히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도마 위에서 칼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쇠고기를 썰고 미역을 불리고 된장을 풀었죠. 옥자의 손놀림은 40년 경력답게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엄마. 방문이 열리며 서연이 나왔습니다. 푹 잔 덕분인지 어젯밤보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 있었어요. 일어났어? 아직 이른데 좀 더 자지 그랬어. 미역국 냄새 나서 서연이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옥자가 끓이고 있는 미역국에서 구수한 향이 퍼지고 있었죠. 앉아있어. 금방 돼. 옥자가 딸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연이 의자에 앉자 옥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건넸죠.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마셔야 해. 아기한테 좋아. 서연이 물을 마시며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잠잤어? 응, 잤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옥자는 밤새 연락처를 뒤지고 메모를 하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하지만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분 뒤 옥자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나물 3가지, 그리고 갓 지은 흰 쌀밥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죠. 많이 먹어 아기 목까지. 서연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 한 술을 입에 넣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밥이 이렇게 따뜻했나? 옥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따뜻하지. 엄마가 해준 밥이 안 따뜻하면 뭐가 따뜻하겠어.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시댁에서는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 어르신들 밥 먼저 챙기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내가 밥 먹으려고 앉으면 시어머니가 할 일이 그렇게 없냐고. 옥자의 눈빛이 잠시 차가워졌지만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여기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옥자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서연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응?
그 요양원 말이야, 시댁에서 운영에 관여한다고 했지? 정확히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서연이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왜 그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위탁급식이라고 했잖아. 어디서 음식이 들어오는 건지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요양원 운영 쪽에 관여하고 있어. 직접 소유는 아닌데 지분이 있다고 들었어. 급식은 외부 업체에서 납품받아요. 엄청 큰 데인가 봐. 전국적으로 여러 요양원에 납품하는 곳이라고. 옥자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업체 이름은 알아? 이름은 잠깐 뭐였더라. 한빛 어쩌고. 아, 한빛푸드였나? 정확히는 모르겠어. 옥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한빛푸드 옥자가 20년 전에 세우고 지금도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 중 하나였죠. 물론 서류상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지만요. 그렇구나 알았어. 옥자는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왜 그런 거 물어봐? 설마 서연이 불안한 눈으로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뭐 그냥 내 시댁이 뭐 하는 집인지 궁금했을 뿐이야. 결혼할 때 자세히 못 물어봤잖아. 옥자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반찬을 딸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자, 많이 먹어. 오늘은 엄마가 시장 안 나갈 거니까 같이 쉬자. 서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옥자의 밥이 워낙 맛있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옥자는 서연을 방에서 쉬게 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죠. 박 부장 전화를 받은 건 옥자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한빛푸드의 실무 총괄인 박정호였습니다. 아, 회장님 웬일이세요? 바쁜 거 알지만 잠깐 시간 돼? 회장님 전화인데 안 되면 되게 해야죠. 말씀하세요. 옥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납품처 중에 청송요양원이라고 있지? 잠깐만요. 네, 있습니다. 충청남도 쪽 요양원이네요. 2년 전부터 납품 중입니다. 거기 계약 조건이 어떻게 돼? 일반 위탁급식 계약이에요. 식자재 납품이랑 조리 인력 파견까지. 왜요? 무슨 문제라도? 옥자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 계약 재검토해내. 이번 달 납품분까지만 정상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는 핵심 품목 공급을 중단해. 계약서에 있는 품질 조항 들어가서 원자재 수급 불안정이라고 통보하면 돼. 박정호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을 띠었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그쪽에서 난리 날 텐데요. 대체 업체 찾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고. 알아. 옥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야.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옥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야. 자세한 건 묻지 마.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이게 내 짓이라는 건 절대 새나가면 안 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정말로. 그리고 하나 더. 옥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청송요양원 건물 정보 좀 알아봐줘. 임대인지 자가인지, 임대면 건물주가 누군지, 가능하면 건물주 연락처까지.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보고 드릴게요. 고마워. 수고해. 옥자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옥자의 눈빛이 깊었죠. 첫 번째 수순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옥자는 서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 학창시절 이야기, 그리고 태어날 아기 이야기. 서연의 얼굴에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아기 이름은 생각해봤어? 옥자가 물었습니다. 아직 여보랑 상의도 못했는데 서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옥자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죠. 급할 거 없어. 천천히 생각해도 돼. 건강하게 낫는 게 먼저니까.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여보. 서연의 손이 굳었죠. 안 받을 거야? 옥자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옥자는 딸의 표정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더니 결국 눈물이 맺혔죠. 알았어. 응, 그래. 서연이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뭐래? 옥자가 물었습니다. 돌아오래. 엄마가 많이 화났다고. 내가 사과하면 넘어갈 거라고. 내가 사과를 해? 옥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여보 말로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것도 있다고. 시어머니가 원래 말이 거칠어서 그런 거지 나쁜 뜻은 아니었다고. 옥자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서연이 고개를 들어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엄마 그 집에 다시 들어가면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서 무서워. 근데 아기 아빠잖아. 가정을 지켜야 하잖아. 옥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응? 내가 힘들 때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 정말 가정을 지키는 사람일까?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할 때, 손목에 멍이 들도록 끌려다닐 때, 그 사람은 어디 있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 일단은 여기서 쉬어. 몸 추스르고 마음 정리되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 옥자가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가 뭐든 해줄게. 내가 필요한 거 다 해줄게. 알겠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옥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잠든 후 옥자는 다시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휴대폰에 박정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와 있었죠. 회장님, 청송요양원 건물 확인했습니다. 임대 건물이고 건물주가 현재 자금난으로 매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내일 상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건물까지 옥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만나자. 상세 자료 다 가져와. 휴대폰을 내려놓은 옥자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납품을 끊는 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죠. 시댁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깔보던 그 시장 반찬 가게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옥자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 가자. 급할 거 없어. 서연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시댁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옥자의 복수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사장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옥자의 집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밥도 제때 먹었으며 밤잠도 푹 잤습니다. 무엇보다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시장 안 가? 아침 식사를 마친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가야지. 오늘은 같이 갈래? 내가 바람도 쐴 겸 시장 구경이나 하자. 답답하잖아. 맨날 집에만 있으면.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둘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옥자가 끌던 낡은 장바구니를 서연이 대신 들겠다고 했지만 옥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임신한 사람이 무거운 거 들면 안 돼. 넌 그냥 구경만 해.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하나둘 옥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옥자 씨, 오랜만이네. 며칠 안 보이더니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오늘부터 다시 나왔어요. 옥자는 능숙하게 인사를 나누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어릴 때 자주 오던 이 시장이 여전히 그대로인 것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죠. 김치 냄새, 생선 비린내, 상인들의 호객 소리.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서연아, 저기 앉아 있어. 엄마 일하는 거 구경해. 옥자가 가게 한쪽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앉자 옥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 진열을 시작했죠.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손님이 뜸해진 틈에 옥자가 서연에게 물을 건네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 서 있어.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자와 서연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시어머니 박정숙이 씩씩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사위 종훈이 어색한 표정으로 따라오고 있었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옥자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뒤에 있어. 박정숙이 가게 앞에 도착해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인연이 진짜. 시댁을 뛰쳐나와서 여기 처박혀 있었어?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맞은편 가게 상인들도 고개를 내밀어 구경하기 시작했죠. 옥자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여긴 장사하는 곳이에요. 목소리 좀 낮추시죠. 박정숙이 옥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앞치마, 거친 손, 허름한 가게 그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죠. 장사? 이런 데서 반찬이나 파는 게 장사야? 옥자의 눈이 잠깐 차가워졌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반찬 파는 것도 엄연한 장사예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박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 내 며느리 데리러 왔는데. 뭐가 곤란하다는 거야? 박정숙이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서연이 너 당장 나와 집에 가. 서연이 옥자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시어머니, 저는 뭐 임신했다고 유세야? 내가 뭘 어쨌다고 집을 나가? 박정숙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내 친정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행세를 해? 반찬가게 딸이 어디서 굴러온 게 커서.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옥자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정체를 밝히면 순간은 통쾌할지 몰라도 복수가 허술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돈어른 옥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우리 둘 다 창피해요. 할 말 있으시면 안에 들어와서 하시죠 뭐. 내가 이런 데 들어가? 박정숙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냄새나서 못 들어가겠네. 서연이 당장 안 나올 거야? 그때 종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하고 닥쳐. 박정숙이 종훈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똑바로 잡았으면 이 꼴이 났겠어?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는 게 남편이야? 종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서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서연이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종훈은 단 한 번도 서연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그냥 눈만 깜빡이며 서 있었죠. 서연아. 박정숙이 다시 서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좀 심했다. 알았어. 근데 시집 식구가 좀 심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집을 나와? 목소리가 약간 누그러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가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줄게. 응? 어서 집에 가자. 서연이 고개를 들어 박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됐어. 변명은 그냥 와. 손님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도 내가 참고 넘어가 줄 테니까. 박정숙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옥자가 사이에 섰죠. 잠깐만요. 옥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사과할 게 뭐가 있어요? 박정숙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간병을 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친정을 무시하면서 뭘 사과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박정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할망구가 어디서? 할망구 맞아요. 시장에서 반찬 파는 할머니예요.
옥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반찬 파는 할머니라도 내 딸 함부로 대하는 건 못 봐요. 사돈 어른이 뭐가 대단해서 남의 딸을 종처럼 부리고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줘요? 박정숙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할망구가. 시장에서 반찬이나 파는 주제에 어디서 대들어.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맞은편 생선가게. 박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옥자를 바라봤죠. 옥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긴 장사하는 곳이에요. 손님 오시는 데서 이러시면 영업 방해입니다. 나가주세요 뭐. 나가라고요. 옥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낮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였죠. 박정숙이 분을 참지 못하고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이 노인네가 끝까지. 어머니 종훈이 조심스럽게 박정숙을 말렸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닥치랬지. 박정숙이 종훈을 노려봤지만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좋아, 오늘은 봐주지. 박정숙이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서연이 너 잘 생각해. 이혼하려면 해보던가 대신 뱃속에 있는 건 우리 집 핏줄이야. 어디 함부로 해봐라. 그 말을 남기고 박정숙이 돌아섰습니다. 종훈이 서연을 힐끗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따라갔죠. 시장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옥자가 뒤를 돌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서연아, 엄마, 미안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가게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나 때문에 창피당하고. 옥자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무슨 창피한 건 저쪽이지. 시장 가게까지 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게 창피한 거야. 서연이 옥자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근데 엄마, 나 어떡해. 저 사람들이랑 어떻게. 옥자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금은 생각하지 마. 일단 들어가서 물 마시고 진정하자. 옥자가 서연을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맞은편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로 들렸지만 옥자는 신경 쓰지 않았죠. 가게 안 좁은 방에서 서연에게 물을 건네며 옥자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방금 그 자리에서 정체를 밝히면 박정숙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제가 누군지 아세요? 한마디면 그 오만한 콧대가 꺾였을 겁니다. 하지만 옥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렇게 하면 끝이 허술해지니까요. 상대가 끝까지 얕보게 놔둬야 했습니다. 그래야 무릎 꿇었을 때 더 처참하거든요. 엄마. 서연이 옥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여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래, 3년 동안 한 번도 내 편 들어준 적 없어. 오늘도 그냥 서 있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그 사람이랑 살 수 있을까? 옥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결정하지 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 결정하면 후회해. 근데 시어머니가 그랬잖아. 뱃속 아기는 자기네 핏줄이라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 중요한 건 내 건강이야. 옥자가 서연의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넌 걱정하지 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옥자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서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잠든 후 옥자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박정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청송요양원 건물 상세 정보입니다. 건물주 김모 씨, 현재 사업 부진으로 급매 희망 매각 의사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청송요양원 맞은편 건물도 현재 공실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같이 검토해 드릴까요? 옥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맞은편 건물. 옥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둘 다 매입 진행해. 그리고 다음 주까지 청송요양원 납품 중단 통보 완료하고
전송 버튼을 누른 옥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반찬 파는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옥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똑똑히 보여주마. 이 반찬 파는 할머니가 뭘 할 수 있는지. 복수의 두 번째 칼날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장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옥자는 겉으로는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을 파는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죠. 회장님, 청송요양원 건물 매입 완료됐습니다. 박정호의 전화였습니다. 옥자는 가게 뒤편 좁은 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수고했어. 등기는 법인 명의로 이전 끝났습니다. 기존 건물주한테는 프리미엄까지 쳐서 줬더니 군말 없이 넘기더라고요. 잘했어. 그리고 맞은편 건물은? 그것도 계약 완료요. 다음 주부터 인테리어 들어갑니다. 옥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아. 인테리어는 깔끔하게 해. 어르신들 맞춤 반찬 납품센터로 쓸 거니까. 간판도 눈에 확 띄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청송요양원 쪽에서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저번 주에 납품 중단 통보했잖아요. 대체 업체 구하느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마땅한 데가 없나 봐요. 기존 품질 맞추려면 단가가 훨씬 올라가고 단가 맞추려면 품질이 떨어지고. 옥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겠지. 우리가 20년 넘게 쌓아온 유통망을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는 없으니까 요양원 운영자 쪽에서 우리한테 다시 연락 왔었어요. 왜 갑자기 끊냐고, 계약 위반 아니냐고 따지더라고요. 뭐라고 했어? 계약서대로 했습니다.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일시 중단. 조항 들이밀었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잘했어. 옥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맞은편에 경쟁 급식업체도 같이 세워. 경쟁 급식업체요? 응. 청송요양원 거래처들한테 제안서 돌려 더 좋은 품질, 비슷한 단가로 요양원 이용자 가족들이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박정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면 청송요양원은 완전히 알아. 옥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옥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시장에서 박정숙이 쏟아낸 모욕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반찬이나 파는 주제에 친정이 뭐가 있다고. 그 말들이 옥자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진짜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딸이 3년 동안 겪었을 수모가요. 옥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앞치마. 누가 봐도 그냥 시장 할머니였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40년 장사로 단련된 절대 물러서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기다려라. 이제 시작이야. 옥자가 중얼거리며 다시 가게로 나갔습니다. 그 무렵 서연은 옥자의 집에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옥자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낮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고 저녁에는 옥자와 함께 산책을 했죠. 엄마, 오늘 미역국이 유난히 맛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연이 국을 한 숟갈 더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 엄마가 원래 미역국 잘 끓이지. 옥자가 웃으며 반찬을 딸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아기한테 좋은 거 먹여야지. 서연이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제법 불러 있었죠. 아기가 요즘 많이 움직여. 아까도 발로 찼어. 그래? 건강한 거야.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 거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 밥이 이렇게 따뜻했나 싶어서. 서연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밥 먹을 때도 눈치가 보였어. 빨리 먹고 일어나서 설거지해야 하고
뭘 더 먹으면 많이 먹는다 소리 듣고 근데 여기서는 옥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어. 10그릇을 먹어도 누가 뭐래? 서연이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10그릇은 못 먹어 그래도 돼.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옥자가 딸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서연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알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가끔 생각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렇게까지 당해야 했나? 넌 잘못한 거 없어. 옥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잘못한 건 너를 그렇게 대한 사람들이야. 임신한 며느리한테 간병시키고 사람 앞에서 소리 지르고 친정 무시하는 게 정상이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내가 예민한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옥자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넌 그냥 건강하게 아기 낳을 생각만 해.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잠든 후 옥자는 거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보내온 청송 요양원 관련 자료였죠. 요양원 운영 현황, 이용자 수, 월 매출, 그리고 위탁급식 계약 조건까지. 옥자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 매출 그중 급식비가 1,200만 원. 옥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급식비가 올라가면 마진이 거의 없어지겠네. 거기다 이용자 이탈까지 시작되면 옥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다음 날 옥자는 박정호를 직접 만났습니다. 시내 한 카페에서 둘만의 회의가 진행됐죠. 회장님, 청송요양원 상황 보고 드립니다. 박정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희 납품 중단 후 대체 업체를 구했는데 품질이 확 떨어졌습니다. 이용자 가족들한테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떤 불만? 식단이 부실하다. 반찬 가짓수가 줄었다. 맛이 예전 같지 않다. 온라인 리뷰에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은편 센터는 다음 주에 오픈합니다. 어르신 맞춤 건강 반찬이라는 컨셉으로 요양원 이용자 가족들한테 직접 납품 제안할 겁니다. 가격은 요양원 급식보다 조금 저렴하게, 품질은 훨씬 좋게 좋아. 옥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건물 임대료 조정 준비에 임대료? 응, 청송요양원 계약이 내년 2월에 만료야. 갱신 조건을 올려. 박정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얼마나요? 30%, 30%요? 그러면 저쪽에서 난리 날 텐데. 알아. 옥자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야.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라고 해. 박정호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청송요양원이랑 무슨 원한이 있으신 건가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죽이시려는 것 같은데요. 옥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야. 무릎 꿇게 하는 거지. 박정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옥자와 함께 일하면서 배운 게 있었어요. 회장님이 저런 눈을 할 때는 이유를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상책이라는 걸요.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옥자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거리, 평범한 사람들. 누구도 이 택시 뒷좌석에 앉은 할머니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게 좋았습니다. 끝까지 몰라야 해요. 상대가 끝까지 얕봐야 무너질 때 더 처참하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옥자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 그래, 된장찌개 끓일게. 두부 넣어서. 옥자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배를 쓸어내리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 모습을 보니까 옥자는 자신이 하는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을 저렇게 만든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아무리 시댁이라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람을 저렇게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옥자는 칼을 들고 두부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죠. 마치 적을 향해 칼을 가는 것처럼요. 기다려라. 옥자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고지야, 이제. 곧 내 세상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야.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움 뒤에서 복수의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6장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자의 계획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효과를 내고 있었죠. 청송요양원의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식자재 납품이 끊긴 후 급하게 구한 대체 업체의 품질은 형편없었고 이용자 가족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송요양원 식단 부실하다. 어머니가 밥을 안 드신다고 한다. 다른 데로 옮겨야 하나? 같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맞은편에 새로 문을 연 한빛 어르신 맞춤 반찬센터가 대박을 치고 있었습니다. 청송요양원 이용자 가족들이 직접 반찬을 사서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기 시작한 거죠. 요양원 급식보다 품질이 좋고 가격도 비슷하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야, 이게 대체 뭐야? 청송요양원 사무실에서 박정숙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건 지난달 수입 정산서였죠. 이용자 5명이 이번 달에 나갔어. 5명. 그리고 급식비는 30%나 올랐고 종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존 납품업체가 갑자기 계약을 끊어서 그걸 내가 모르냐? 박정숙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왜 끊었는지 알아봤어? 계약서대로 했으면 끊을 수가 없잖아. 알아보고 있는데. 원자재 수급 불안정이라고만. 원자재 수급이고 뭐고. 20년 넘게 거래하던 데가 갑자기 그런 핑계를 대? 뭔가 이상하잖아. 박정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건물에 걸린 한빛 어르신 맞춤 반찬센터.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깔끔한 인테리어, 화사한 조명, 연신 드나드는 손님들. 저것도 그렇고 하필 우리 맞은편에 저런 게 생기다니.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히잖아. 종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사해봤는데 배우가 누군지 안 나와요. 법인 명의로만 되어 있어서. 쓸모없는 것. 박정숙이 종훈을 노려봤습니다. 내 마누라가 집 나간 뒤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 그년이 뭔가 한 거 아니야? 서연이가요? 그럴 리가 없긴 뭐가 없어. 시장 반찬가게 딸이라고 얕봤더니 그 엄마가 장사꾼이잖아. 우리 험담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박정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래. 분명히 전현들이 뒤에서 뭔가 하고 있어. 안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일이 터질 리가 없지.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종훈이 받았죠. 네, 청송요양원입니다. 네. 건물주요? 아, 네, 잠시만요. 종훈이 수화기를 가리고 박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물주 쪽에서 연락 왔대요. 임대차 계약건으로 상의할 게 있다고. 박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건물주? 김 사장 말이야? 아니요, 건물 주인이 바뀌었대요. 새 건물주 측에서 연락 왔다고 뭐? 박정숙이 수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여보세요? 건물주가 바뀌었다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계약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계약 기간은 유효합니다. 다만 갱신 조건에 대해.
미리 협의드리고 싶어서요. 임대료 조정권이 있거든요. 임대료 조정? 얼마나? 30% 인상입니다. 박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요? 지금 농담해요? 농담이 아닙니다. 주변 시세에 반영한 겁니다. 자세한 건 서면으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정숙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죠. 미쳤어. 진짜 종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박정숙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납품업체는 끊기고 이용자는 빠지고 맞은편에 경쟁업체 생기고 이젠 임대료까지. 이게 다 우연이야? 누가 우릴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박정숙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20년 넘게 꾸려온 요양원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죠. 체면 좋고 돈 잘 벌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빚더미 위에 앉을 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숙은 종훈을 데리고 옥자의 시장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처럼 당당하게 행패를 부리러 온 게 아니었어요. 기세가 한껏 꺾인 모습이었죠. 사돈어른 박정숙이 가게 앞에 서며 옥자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예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옥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웬일이세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정숙의 말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가 붙어 있었죠. 지난번에 반찬이나 파는 할망구라고 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옥자는 속으로 피식 웃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세요. 안에 들어오세요. 옥자가 가게 뒤편 방으로 박정숙과 종훈을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에 앉은 박정숙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옥자가 물었습니다. 박정숙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저희 요양원 사정이 안 좋아요 그러세요? 네, 갑자기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는데 대처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박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사돈어른 쪽에서 뭔가 아시는 게 있나 해서요. 옥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가요? 제가 뭘 알겠어요. 시장에서 반찬이나 파는 사람인데. 박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죠.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이 좀 심했어요. 감정이 앞서다 보니 아, 그거요?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야 뭐 시장 할머니니까. 그런 말 듣는 거 익숙해요. 박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쨌든 서연이 문제로 감정이 격해졌던 건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좀 지나쳤어요. 옥자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이 문제요? 내 시집 와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좀 엄하게 대한 건 있어요. 엄하게요? 옥자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에 무언가 날카로운 게 숨어 있었죠. 임신한 며느리한테 요양원 간병시킨 게 엄한 건가요? 박정숙이 움찔했습니다. 그건 가족 사업이니까 다 같이 도와야.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른 것도요? 임신했다고 유세냐, 내 친정이 뭐가 있냐, 그게 엄한 건가요? 옥자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안 주고. 일 시킨 것도요? 손목에 멍이 들도록 끌고 다닌 것도요? 박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할 짓인가요? 옥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제 딸이 3년 동안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종처럼 일하고 개처럼 욕먹고 그러다 결국 쫓겨나듯 나왔잖아요. 종훈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그건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서연이를 종처럼 오해요? 옥자가 종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방관이죠. 종훈의 입이 굳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서연이한테 뭐라고 할 때 당신은 뭐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옥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옆에서 눈만 깜빡이고 있었잖아요. 한 번도 말린 적 없잖아요. 그게 남편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종훈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박정숙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지난 일은 제가 사과할게요.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상황이요? 옥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사돈어른, 저는 시장에서 반찬 파는 할머니예요. 사돈어른 요양원 상황이 어떻든 제가 뭘 어쩌겠어요? 박정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서연이한테 무슨 얘기 들은 거 있으면 누가 저희한테 이러는 건지 서연이요? 옥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는 요즘 아기 낳을 준비하느라 바빠요. 사돈어른 요양원 걱정할 겨를이 없죠. 박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돈어른, 솔직히 말해줘요. 지금 이게 다 우연인 거예요? 납품업체 끊기고 건물주 바뀌고 맞은편에 경쟁업체 생기고 이게 다 우연이라고요? 옥자가 박정숙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우연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옥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장사해야 하니까 이만 나가봐야겠네요. 사돈어른도 바쁘실 테니 들어가세요. 사실상 내쫓는 거였죠. 박정숙의 얼굴이 굳었지만 더 이상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박정숙과 종훈이 가게를 나선 후 옥자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이었어요. 아직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밝히면 박정숙이 충격받긴 하겠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체면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든 버티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그때 진실을 보여줘야 효과가 있죠. 옥자가 휴대폰을 꺼내 박정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한 달만 더 옥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복수의 마지막 막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7장 2달이 흘렀습니다. 청송요양원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죠. 위탁급식 계약은 결국 해지됐습니다. 품질 저하로 이용자 불만이 폭주했고 지자체 점검까지 들어오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새 급식업체를 구하려 해도 기존 단가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용자 이탈은 가속화됐습니다. 2달 사이에 15명이 다른 시설로 옮겼고 신규 입소 문의는 뚝 끊겼죠. 온라인에 퍼진 악평 때문이었습니다. 청송요양원 절대 가지 마세요. 부모님 모시기엔 부적합, 식사부실, 관리 엉망 한번 나빠진 평판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임대료 30% 인상 통보는 결정타였습니다. 줄어든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박정숙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담보가 빠듯했고 요양원 수익 전망도 불투명했으니까요. 여보, 진정해요. 청송요양원 사무실 시아버지 김태수가 박정숙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은 진정할 상태가 아니었죠. 진정을 어떻게 해? 이번 달 직원 월급도 못 줬어. 박정숙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20년이야, 20년. 20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요양원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김태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방법을 찾아보자.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 끝 안 났으면 뭐가 남았어? 급식 계약 끊기고 이용자 빠지고 임대료는 올라가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박정숙이 종훈을 노려봤습니다. 다 내 마누라 때문이야. 그년이 집 나간 뒤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잖아.
종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이런 걸 어떻게긴 뭐가 어떻게야. 그 반찬 가게 할망구가 뒤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이렇게 맞아떨어질 리가 없어. 김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건 추측이잖아. 시장에서 반찬 파는 노인이 뭔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박정숙이 종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당장 가서 서연이 만나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아내 종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저를 만나줄까요?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도. 그러니까 직접 가라고.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어 뱃속에. 우리 핏줄이 있잖아. 그거라도 앞세워서 뭔가 알아내란 말이야. 종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뭐. 내가 마누라 제대로 잡았으면 이 꼴이 났겠어? 박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문제였어. 마누라 편 들어주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그러니까 집을 나가지. 종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몰아붙이시니까 나간 거 아니에요? 임신한 사람한테 간병을 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게 정상이에요? 뭐? 박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종훈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서연이한테 너무 심했다는 것 근데 저는 어머니랑 서연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말씀 안 들으면 저한테도 난리 치시잖아요. 이 자식이. 박정숙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태수가 급히 말렸죠. 여보, 진정해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 가족? 이게 가족이야? 박정숙이 울먹였습니다. 20년 넘게 키운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아들이라는 놈이 마누라 편만 드니까 이게 가족이야? 사무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정숙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죠. 이제 어쩌지 이제 어떻게 하지 체면 좋고. 당당하던 박정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라하게 무너진 노인만이 남아 있었죠. 그 무렵 옥자의 집에서는 서연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임신 9달, 배가 잔뜩 불러 있었죠. 엄마 나 좀 무서워. 저녁 식사 후 서연이 옥자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무서워? 출산이요. 처음이잖아. 아프다고 하던데. 옥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너 낳을 때 무서웠어. 근데 막상 내 얼굴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서연이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이야기도 그럴까? 내 얼굴 보면 다 잊을까? 당연하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일 텐데. 서연이 웃었습니다. 요즘 들어 웃는 일이 부쩍 많아졌죠. 옥자의 집에서 지내는 넉 달 동안 서연은 눈에 띄게 건강해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으며 목소리에 힘이 생겼어요. 엄마응? 고마워. 서연이 옥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에 집 나왔을 때 나 진짜 막막했거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기는 어떻게 키우나. 그런 생각뿐이었어. 근데 엄마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자고 그러다 보니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참고 살았나 싶어.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당해야 했나. 옥자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알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아.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어.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한 거였어. 옥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서연아, 응? 엄마가 하나 보여줄 게 있어. 옥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안쪽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서연 앞에 놓았죠. 이게 뭐야? 서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회사 등기부등본,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몇 가지 사업자 등록증.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가 시장에서 반찬만 판 게 아니야. 옥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조금씩 모으고 투자하고 사업 키웠어. 전국에 식자재 유통하는 회사, 빌딩 몇 채, 그리고 옥자가 한 장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청송요양원 건물도 서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 청송요양원에 식자재 납품하던 업체도 엄마 거야. 맞은편에 새로 생긴 반찬센터도 서연이 옥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러면 옥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납품 끄는 것도, 건물주 바뀐 것도, 경쟁업체 생긴 것도 다 엄마가 한 거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때가 아니었으니까. 옥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밝혔으면. 저 사람들이 무릎 꿇긴 하겠지만 제대로 무너지진 않았을 거야. 상대가 끝까지 얕보게 놔둬야 진짜 복수가 되는 거거든. 서연이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된 거야?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송요양원 거의 망했어.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이번 달 월급도 못 줬대. 이제 끝낼 시간이야.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엄마, 나음? 같이 갈래? 서연이 옥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혼자 가지 마. 나도 같이 가서 할 말 할 거야. 옥자가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넉 달 전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죠. 눈빛이 단단해졌고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괜찮겠어? 몸이 무거운데 괜찮아. 아니, 가야 해. 서연이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이 아기한테도 보여주고 싶어. 엄마가 도망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옥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옥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 가자. 끝내러. 그날 밤 옥자는 박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청송요양원으로 회의 잡아. 건물주 자격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은요? 오전 10시. 그리고 옥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계약서 다 가져와. 납품 계약서, 건물 매매 계약서, 반찬센터 사업자 등록증까지 전부 다. 전부요? 응, 내일 다 보여줄 거야. 전화를 끄는 옥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죠. 이제 진짜 끝이야. 옥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 망가뜨린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복수의 마지막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8장 다음 날 오전 10시 청송요양원. 옥자는 서연과 함께 요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서연의 배가 불룩 나와 있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죠. 괜찮아? 옥자가 물었습니다. 응, 가자. 엄마 둘이 요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를 지나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이미 박정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박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박정숙, 김태숙, 그리고 종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 건물주와 회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긴장한 표정이었죠. 문이 열리자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뭐야? 박정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돈어른? 왜 여기? 그 뒤로 서연이 들어오자 종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종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은 오직 박정숙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옥자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정호가 옆에 서며 서류 가방을 열었죠. 사돈어른, 이게 무슨? 박정숙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회의 잡은 게 저예요. 옥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새 건물주로서요.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정숙의 얼굴이 굳었죠. 뭐라고요? 이 건물요 2달 전에 제가 샀어요. 옥자가 박정호에게 눈짓했습니다. 박정호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박정숙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유자 란에 적힌 이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빛홀딩스? 이게 제 회사예요. 옥자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실소유주인 법인이죠. 김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사돈 어른이 한빛홀딩스 소유주라고요? 시장에서 반찬 파시는 분이? 옥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반찬도 팔죠. 그것도 40년 넘게 옥자가 박정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우가 서류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죠. 이건 식자재 납품 계약서예요. 청송요양원에 20년 넘게 납품하던 한빛푸드. 그것도 제 회사예요. 박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면 납품 끄는 게 제가 지시했죠. 옥자가 또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맞은편 반찬센터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한빛 어르신 맞춤 반찬센터 이것도 제가 세운 거예요. 박정숙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러면 이 모든 게 내 옥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납품 끄는 것도, 건물 산 것도, 경쟁업체 세운 것도 전부 제가 한 거예요. 사무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뒤적였죠.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왜요? 옥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임신한 며느리한테 간병시킨 거 잊으셨어요? 박정숙이 움찔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임신했다고 유세냐, 내 친정이 뭐가 있냐 소리 지른 거요. 반찬이나 파는 주제에. 그 말도요 기억나세요? 옥자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제 딸이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종처럼 일하고 개처럼 욕먹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끌려다니고 손목에 멍이 들도록 잡혀서 끌려다니고. 박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시집살이가 원래 시집살이요? 옥자가 박정숙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집살이랑 학대는 달라요. 사돈 어른이 한 건 학대예요. 나는 그런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하죠. 옥자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제 딸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집 나올 때 손목에 멍 들어 있었고 밥을 못 먹어서 푸석푸석했고 눈에 생기가 없었어요. 임신 6개월인 애가요. 박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내가 사돈 어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옥자가 종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종훈이 움찔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당신 어머니가 서연이한테 뭐라고 할 때 당신은 뭐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종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변명 안 들을 거예요. 옥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남편이에요. 아내를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서연이 편을 안 들었잖아요. 그게 남편이에요? 종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저는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진심으로 이 집 식구가 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여보한테 잘하고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왜 저를 그렇게 대한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친정이 변변치 못해서요? 돈이 없어서요? 서연이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이 아기는 저한테도 처음이에요. 처음 엄마가 되는 건데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간병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여보는 그냥 보고만 있고.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사무실에 서연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박정숙이 고개를 떨구었고 종우는 얼굴을 감쌌죠. 옥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됐어. 서연아 다 말했어.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박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옥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세요. 20년 동안 키운 요양원이에요. 이대로 망하면. 저희는 옥자가 박정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살려달라고요? 옥자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제 딸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당신들은 뭐 했어요? 박정숙이 움찔했습니다. 서연이가 힘들다고 할 때 무시했잖아요. 쉬고 싶다고 할 때 유세 부린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나갈 때도 아무도 안 말렸잖아요. 옥자가 박정숙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한 말 기억나요? 내 친정이 뭐가 있냐고 했죠. 옥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게 제 친정이 가진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요? 박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종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서연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옥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기회요? 옥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거예요. 당신들 살리러 온 게 아니에요. 박정숙이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제발 옥자가 뒤를 돌아 박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살고 싶으면 서연이한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박정숙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아 시어머니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서연이 박정숙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시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박정숙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금 당장 다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많이 다쳤으니까요. 서연이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근데 이 아기는 시어머니 손주이기도 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서연이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나는 이 아기한테 증오만 물려주고 싶지 않아.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서연이 종훈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종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장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아빠 노릇은 해줘. 종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아. 그리고 시어머니 서연이 박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요. 저도 이 아기도 사람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박정숙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서연아 옥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아? 서연이 옥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엄마. 이게 내 선택이야. 옥자는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넉 달 전 버스 정류장에서 울던 여자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어른이 되어 있었죠. 옥자가 박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거는 다시 논의해 볼게요. 박정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옥자의 눈빛이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다시는 제 딸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만약 또 그러면 그땐 진짜 끝장을 볼 거예요. 박정숙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사돈어른 옥자가 서연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이 물었죠. 엄마 괜찮아? 복수 끝까지 안 해서 아쉽지 않아? 옥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복수는 했어. 저 사람들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 옥자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근데 내 말이 맞아.
징후만 물려주면 안 돼. 아기한테도, 너한테도. 서연이 옥자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나 지켜줘서. 옥자가 딸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아기 낳을 준비해야지. 요양원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죠. 3주 후 서연은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옥자는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다. 손녀 얼굴을 처음 봤을 때 69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을 흘렸죠. 엄마 예쁘지? 서연이 아기를 안고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뻐. 옥자가 손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다 지켜줄게. 내 엄마처럼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죠.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새 모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옥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과 쌓아온 힘은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딸을 지키고 손녀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엄마. 서연이 옥자를 불렀습니다. 응. 사랑해. 옥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햇살 아래 새 모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